원주각 부분은 처음 배우게 되실 텐데 중심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죠. 중심각. 이게 중심각이죠, 그림에.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뻗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이 각, 이 각이 중심각. 그럼 원주각은, 원주란 말은 원 둘레를 말하잖아. 각의 시작점이 원의 중심이 아니고 원의 둘레 어딘가에서 이렇게 각이 시작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려놨냐면 같은 홀을 끼고 있는 중심각과 같은 홀을 끼고 있는 원주각의 관계는 서로 이 관계와 성립해요.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 된다가 성립하는 거죠. 자, 이거는 왜 그런지 그림이 너무 조금해서 크게 한번 그리고 설명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내용은. 자, 원의 중심이 있을 테고 이 중심에서 이렇게 두 개의 반지름을 그어봤어요. 여기 A, 여기 B라고 하고, 그런데 호 AB를 끼고 있는 원주각, 중심각은 원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홀을 끼고 있는 중심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요만큼 홀을 끼고 있는 중심각은 이거 하나. 근데 이만큼 홀을 끼고 있는 원주각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홀을 끼면서 원주각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테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원 위의 점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의 홀을 끼고 있는 원주각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주각 중에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여기는 이 각도가 만약에 위에 있는 이 각도가 x면 밑에 있는 각은 2x, 거기 있는 x 값의 2배가 된다가 왜 성립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조선을 하는 거 볼게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봅니다. 이게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이잖아. 이거 반지름, 이거 반지름. 이 각을 만약 내가 A라고 두게 되면 이 각도 A가 되겠죠. 그럼 이 각은 몇 A가 되죠? 2A가 되겠죠. 외곽 성질에 따라.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도 이등변입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요. 근데 여기 있는 각을 내가 만약 B라고 합시다. 여기다. 승훈이 일로 앉을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각도 B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 각은 몇 B? 이것도 2B예요. 얘랑 더한 게 삼각형 외곽성질로 2B가 된 거니까.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아주 쉬워요. 위에 있는 각은 A와 B를 더한 A 플러스 B인데 아래 중심각으로 벌어지는 이 각은 2A와 2B를 더한 각이니까 정확히 이 각이 몇 배가 되냐면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같은 홀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같은 홀을 끼고 있는 원주각에 같은 홀을 끼고 있는 중심각은 정확히 2배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각이 40도, 아래에 있는 각은 80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문제 풀 게 없는 게 너무 쉬운 내용을 말하니까 96번 X는 60의 절반각 30도, 이쪽에 100번에 있는 문제 호 AB를 끼고 있는 중심각이 80도, 그럼 같은 호 AB를 끼고 있는 원주각은 그 중심각의 절반인 40도가 된다. 네, 그러한 내용이죠. 자, 뒷페이지 이런 문제 106번. 106번이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이제 공식 암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합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과 부채꼴의 반지름과 중심각이 필요한데 중심각은 호 AB를 끼고 있는 원주각이 60도죠. 그럼 호 AB를 끼고 있는 중심각은 그 60도의 2배인 120도가 돼요.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데 부채꼴 넓이는 글쎄요, 이거를 왜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는지. 부채꼴의 넓이는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원의 일부분이야. 부채꼴은 원의 일부분이잖아.
그럼 당연히 공식에 원넓이가 쓰이겠죠. 원넓이 곱하기, 근데 문제는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원의 전체다가 아니고 일부, 피자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네가 피자 한 판 다 먹을 게 아니잖아. 피자의 일부분을 먹을 텐데 그 일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360도 한 바퀴 다 돌아오면 한 판 다 먹는 건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중심각, 그 부채꼴의 중심각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걸 곱하면 그 중심각의 비례만큼 우리가 넓이를 먹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한다. 기억하시죠? 계산합니다. 원넓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원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도. 그럼 36파이 곱하기 약분하면 3분의 1 다시 약분하면 12파이가 저 부채꼴의 넓이가 된다는 거죠. 공식만 아시면 크게 어려울 게 없는 문제입니다. 네, 이런 문제도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에요. 앞쪽에 바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 수업할 때 이거 배웠잖아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두 개의 접점까지 접선이 흐르면 그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아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각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360. 근데 여기 두 개 90도, 90도. 합치면 180도. 360에서 180 빼면 180 남고, 따라서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 60도, 여기는 120도. 그리고 보니까 호 AB를 끼고 있는 중심각이 120도네요. 호 AB를 끼고 있는 원주각은 그 중심각의 반, 60도가 된다. 이렇게 X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다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숫자만 바꿔놓고 맨날 똑같은 문제. 자, 60페이지 원주각의 성질.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원 자체에 별표를 쳐놓으세요. 여기는 뭐 첫 번째 그림도 그렇지만 두 번째 그림이 매우 중요하게 문제 쓰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그림 잘 기억하세요.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거.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한 홀을 끼고 있는 중심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중심각은. 근데 그 한 홀을 끼고 있는 원주각은 원위에 점이 무수히 많다 보니까 이것도 답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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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렇지? 다만 조심할 거는 호 AB 위에서 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호 AB 위에서 점을 잡는 게 아니고 호 AB를 제외한 나머지 원의 일부분에서, 나머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어딘가에서 점을 잡고 호 AB 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원주각이 되기 때문에 그 원주각은 무수히 많아지며 그때마다 그 원주각 크기는 다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유는 중심각은 하나일 거냐. 여기 있는 중심각에 이 각이 만약 2A면 여기 있는 각은 원주각 A, 얘도 A, 얘도 A. 원주각이 무수히 많지만 그 각의 크기는 항상 똑같은 중심각의 절반을 갖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뭘 말했냐면, 원이 있는데 원에서 가장 큰 현을 그으라면 지름이 되죠. 이렇게. 이게 지름인 동시에 원의 가장 최대 현이 됩니다. 원에서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가장 긴 선분. 지름 혹은 최대 현. 그럼 그 지름 현 하나와 이렇게 반지름을, 여기는 홀을 이으면 이건 정의에 따라서 활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활골의 정의가 그거 아니었나요? 원이 있으면 원 위에서 두 점을 이어서 만든 현과 하나의 호로 이루어지는 이 활 모양의 도형, 활골. 그렇지? 근데 원에 있는 중심에서 이렇게 두 개 반지름과 하나의 홀을 이어서 만든 이 도형, 부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채꼴. 근데 반원 같은 경우는 설명상 활골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건 부채꼴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활골일 때는 하나의 현과 호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 하나의 현과 호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 활골로 설명 가능합니다. 근데 부채꼴일 때는 두 개의 반지름과 호를 이어서 만든 도형, 두 개의 반지름과 하나 호를 이어서 만든 도형. 그렇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원 위에 활골인 동시에 부채꼴이 될 때는 이게 반원일 때입니다. 반원일 때 중심각의 크기는 180도죠? 당연하잖아요. 반원이니까. 근데 그 반원의 끝점 두 개를 이렇게 호로 이어서 만든 중심각이 180이면
반원의 끝점 두 개를 원의 일부로 모으게 되면 중심각 180의 절반값이 되니까 보나마나 무조건 90도가 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원 문제 푸는 동안 있잖아. 이 원 파트 푸는 동안 지름이 그어졌는데 원주각을 만들고 있지? 혹은 원주각을 만들 필요가 있네? 그러면 이게 저절로 떠올라야 돼요. 지름, 원주각, 90도. 지름, 원주각, 90도. 당연한데, 가끔은 당연한데 애들이 이걸 잘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문제는 이게 선분 하나만 그어져 있고 이쪽은 안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그럼 상황에 따라 네가 긋고 90도로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 문제요. 뭐 이런 것들 121번. 자, x와 y의 각 크기를 구하시오. 호 AB를 끼고 있는 원주각, 호 AB를 끼고 있는 이쪽 원주각 같은 각이겠죠? 이쪽 25도면 여기는 각 x도 25도가 되고, 호 AB를 끼고 있는 원주각 25도면 호 AB를 끼고 있는 중심각은 그 각의 2배인 y는 50도가 되겠다. 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죠. 원 위에 지름이 그어져 있네요. 그럼 지름의 양 끝점을 원의 일부로 모으게 되면 그 각의 크기는 90도. 고민할 게 없이 90도가 된다. 그럼 90, 25, 이 각은 65도. 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건 재미없어요. 이렇게 지금 봐봐. 선이 그어져 있는 문제는 시험에 출제가 안 돼. 이런 건 시험에 출제 안 돼요. 그러니까 나오면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실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이게 의미를 잘 이해를 안, 그 요령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은 문제 못 풉니다, 저거. 이 각이 30도인데 이게 x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혹여 뭐 이럴 수 있어요. 이 길이가 5인데 이 길이가 10이야. 그럼 느낌상 x는 몇 도일 것 같아? 응? 60도. 왜 그러냐면 5라는 호의 길이를 끼고 있는 중심각이 있다면 그 각도는 60도겠지. 근데 지금 이게 10이라는 호의 길이를 끼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호의 길이 몇 배가 된 거죠? 2배가 됐겠네요. 그렇지? 그럼 중심각도 60도에서 몇 배가 돼야 되냐면 2배인 120이 돼야 될 거라고. 그치? 그럼 여기 중심각이 120이면 그때 부채꼴이 요만큼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은 120이라는 중심각의 절반인 60도가 될 거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보니까 이 호가 5일 때, 이 호가 10이라면 이 원주각이 30일 때 이쪽 원주각은 정확히 2배인 60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니? 근데 이거는 선생님 가정한 거잖아. 헷갈리면 안 된다. 가정을 한 거야. 여기 있는 이 호와 이 호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비례가 나와 있으면 그 비례를 통해서 이쪽 각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말이 없잖아요. 함부로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해서 아까 했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야 돼. 이게 그어져 있는 경우는 잘해. 근데 원이 왜 어렵냐면 그어져 있지 않은 선분을 그어서 네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접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거를 만들어야 되는 약간 창조의 개념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어떻게 그어야 되냐면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죠? 봐봐, 느낌이 있잖아. 느낌이 있잖아. 호 QB를 끼고 있는 원주각의 크기를 구하란 문제야. 그럼 당연히 호 QB를 끼고 있는 중심각이나 아니면 호 QB를 끼고 있는 다른 원주각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끝점 두 개 중에 하나가 일로 이어져 있네?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본 거예요. 그어봤더니 여기가 x라면 여기도 당연히 x가 되겠다라는 것쯤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같은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이니까. 근데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는 얘기죠. 원의 양 끝점, 지름,
지름의 양끝점을 원의 일부로 모았네? 아, 그러면 저 가게 크기는 중심각 180도의 절반인 90도가 되겠지. 근데 여기는 이 가게 크기는 30도와 x를 더한 각인데 그게 90도가 되려면 따라서 x는 60도가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아까 우연찮게 예를 들었던 뭐 여기의 길이에 여기 길이가 2배인 상태로 이게 답이 아까 60이 나왔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 예를 들었는데 딱 얘가 딱 맞았던 걸로 된 거지 절대 지금 호의 길이나 비례가 안 나와 있는 상태로는 비례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아셨죠?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보조선을 그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끄집어내,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푸는 게 아니고 뭔가 없는 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면 알 것 같지만 설명 듣기 전까지 저 보조선을 걷는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또 보조선을 그을 거면 어디다 그을 건지를 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신경 쓰시되 보통 어떻게 긋습니까? 그러면 지름의 양끝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름의 양끝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지름의 양끝점을 어떤 모아서 어떻게 원주각을 만들까? 거의 90도가 될 테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원주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만약에 한 원이나 크기 같은 두 원이 있을 때 여기 있는 호의 길이와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서로 같다면 같은 호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원주각의 크기는 그 길이가 서로 같더라. 이유는 하나요. 이렇게 중심각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중심각이 만들어지면 같은 호를 끼고 있는 중심각 크기는 서로 같을 때니까 그럼 같은 중심각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원주각 크기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셨죠? 네, 어렵지 않은. 그래서 여기쯤에서 한번 이거 설명드릴까요? 여기도 나와 있긴 할 텐데 우리가 앞쪽에서 이거 배웠었죠. 중심각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정비례 관계지. 중심각이 2배 늘면 호의 길이도 2배, 부채꼴의 넓이도 2배. 근데 여기에 친구 하나 더 추가돼요. 얘네 셋은 서로 정비례 관계인데 거기에다가 원주각까지. 이 4개는 모두 다 정비례 관계와 성립해요. 왜 그러면 중심각과 원주각은 서로 정비례 관계거든. 중심각이 2배 늘면 당연히 원주각도 2배 늡니다. 그렇잖아요? 중심각이 예를 들어 뭐 중심각이 여기가 뭐 50도였어. 그럼 원주각은 25도. 근데 중심각이 100도로 늘어. 100도. 2배 늘었죠? 그럼 그때 원주각은 그 100도의 절반인 50도. 중심각이 2배 늘면 원주각도 따라서 2배 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넷은 서로 정비례 관계가 성립해요. 중심각, 원주각,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 아셨죠? 뭐 완전 애들 장난이죠. 이 정도 이제 문제는. 이런 것도 보조선이 그어져 있잖아. 봐봐. 이게 파란 힌트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시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 호의 길이가 3인데 여기 호의 길이가 3이네? 근데 이쪽이 중심각이 40도네? 그럼 여기 있는 호를 끼고 있는 이 중심각도 40이겠네. 그리고는 이 중심각이 40이라면 같은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은 그 40의 절반값인 20도가 되겠네 라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한번 풀어볼까요? 자, 호의 길이가 3일 때 원주각이 좋거든. 원주각이 30도일 때 호의 길이 4.5이면 원주각은 얼마입니까? 비례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호의 길이와 원주각은 서로 정비례. 그럼 3대 4.5라는 호의 길이는 그 호가 끼고 있는 원주각 30도 대 x라는 각 크기에 정비례한다. 그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거 뭐 계산이 불편하면 이 4.5를 2분의 9 이런 걸로 바꾸세요. 됐니? 그것도 계산하기 불편하면 이거 불편한 것도 없죠. 30이니까 이렇게 그냥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3x는 2분의 9 곱하기 30 약분하면 15. 3x는 9 곱하기 15
다시 약분하면 여기는 5가 남죠. 그래서 x는 45도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네, 굉장히 쉽지 않나요? 네,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잘 쫓아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뭐 이런 문제 하나 해봅시다. 각 A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죠. 각 AB의 크기를 구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호의 길이가 나와 있죠. 호 AB가 5x일 때, 호 BC는 4x가 되고, 호 CA는 3x가 된다. 그럼 이게 비례가 성립하잖아. 호 AB와 호 BC와 호 CA의 비례는 5대 4대 3. 됐니? 그럼 호 AB를 끼고 있는 원주각은 각C가 되죠. 각 C와 호 BC를 끼고 있는 원주각은 각 A가 됩니다. 각 A. 나머지 호 CA를 끼고 있는 원주각은 각 B. 그들의 비례가 똑같이 5대 4대 3. 호의 길이와 원주각은 정비례할 테니까요. 됐죠? 근데 삼각형 내각의 총합은 180이잖아. 그 중에 A라는 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몇 분의 몇을 갖나요? 5, 4, 3. 5, 4, 3을 다 합친 거 중에 A는 4를 갖고 있죠. 그럼 180 곱하기 12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1. 다시 약분하면 60도. 이해되나요? 그럼 각 B의 크기는 180 곱하기 5와 4와 3을 다 더한 비율 중에 3의 비율. 12분의 3 약분하면 4분의 1. 180에 4분의 1 곱하면 45도 이렇게 되겠네요. 뭐 각 A는 비례도 구해도 되고 아니면 180에서 60과 45를 더하면 105가 되니까 나머지 각 A의 크기는 각 C의 크기는 75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비례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네, 5분 쉬었다 합시다. 여기 뒤에는 또 한 번에 또 이어서 가야 될 부분이라.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로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선분이 있죠. 이걸 AB라고 합시다. 그리고 선분 AB를 바라보는 같은 방향에 점 C와 점 D를 놔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 C가 선분 B, AB를 바라보도록, 그 다음에 각 D가 선분 AB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둬봤어요. 이 각도를 재봤더니 이 각도가 40도야. 이 각도가 40도야.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이해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점 A, 점 B, 점 C, 점 D는 한 원 위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A, B, C, D를 이렇게 가상의 원을 그려놓고 그 원 위에 놓이도록 원에 있는 점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려보게 되면 이 각이 호 AB 혹은 현 AB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각 D는 호 AB 혹은 현 AB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돼요. 그럼 한 원 위에 있었다면 같은 호를 바라보는 두 개의 원주각 크기는 당연히 같았겠죠. 반대로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원을 이렇게 그려놔요. 여기 원 위에 두 점 A와 B를 잡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C라는 원주각을 만들고 이쪽으로 D라는 원주각을 만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각 C와 각 D는
같은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이니까 두 각의 크기는 같겠죠. 그런 다음에 이 원을 지웁니다. 그럼 아까 그 그림이에요. 한 선분을, 이 한 선분을 바라보는 두 개 같은 방향에 놓여있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뜻은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지금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152번 문제는 이 ABCD란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습니까를 물어봤는데 이게 만약 ABCD가 한 원 위에 있었다면 봐봐 이 ABCD가 한 원 위에 있었다면 이런 식이에요. 이 ABCD를 한 원 위에 있게 만들려면 여기는 현 BC 혹은 호 BC를 바라보는 얘가 원주각이었겠지. 왜냐면 한 원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점도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얘도 분명히 원 위에 있었다면 이 점도 원주각이 만들어지는 위치에 점이 있었어야 된다니까. 그럼 당연히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는 같은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가 만약에 원 위에 있는 게 맞다면. 근데 봐봐 딱 다르잖아. 이건 42도고 얘는 46도고 안 맞잖아. 안 맞는다는 얘기는 이 네 점은 도저히 한 원 위에 놓고 그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럼 가상이론 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만약 원 그리기 좀 애매하면 그냥 가상은 네가 대충 그려봐봐.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이게 원 위에 있다 이렇게 가정해봐. 이게 이렇게 원이 위에 있었다고 치고 문제를 풀어봐서 무리가 없으면 원 위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무리가 있으면 원 위에 있는 게 아니겠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95도래요. 여기가 45도예요. 이거 삼각형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얘네 둘이 합치면 140도. 그럼 이 각은 40도. 그럼 이게 만약 40도라면 호 AB를 끼고 있는 원주각이 40도. 그럼 같은 호를 끼고 있는 이 원주각도 40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40도가 안 맞잖아. 그렇지? 이게 40도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 점과 이 점은 한 원 위에 갖고 같이 그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맞춰서 그냥 원 하나 그려놓고 되든 안 되는 원을 그려놓고 거기서 원주각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죠. 중심각이나 원주각으로. 그게 성립하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는 거고 지금처럼 성립하지 않으면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 원 위에 있는 조건이랑 마찬가지거든. 이것도 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실제는 얘도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다. 가 성립해요. 이 네 점도 한 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그림이냐면 이것도 좀 그림을 크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사각형 원 안에 내접이란 건 안에서 접하는 거죠. 그럼 바깥에 있는 거는 외접원이고 안에 있는 거는 내접 사각형이에요. 자, 이렇게 그려놨을 때 여기다 지금 각을 하나 여기 중심을 잡을게요. 이렇게 중심 이렇게 이어요. 원의 중심으로 됐니? 이어봤습니다. 이 각을 내가 만약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각은 뭐가 되죠? 2x가 되겠죠. 이건 원주각, 얘는 중심각이니까. 그럼 만약 여기 있는 각을 내가 y라고 둔다면 이쪽에 있는 각은 2y가 될 거예요. 이쪽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은 그 호를 바라보는 중심각의 반이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는 2x와 2y를 더하면 360도가 되죠.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이걸 2로 나누면 x 더하기 y는 180도가 돼요.
경우는 얘랑 얘를 더하면 180도. 그럼 원을 그려놓고 원 안에 4점을 찍어요. 이렇게. 어떤 식이든 간에 이렇게 4점을 찍어놓고 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 있는 각이 80도면 보나마나 바라보는 대각은 100도라는 얘기죠. 마주보는 각이 180이 되니까. 지금처럼 내접하는 사각형. 원 위에 이렇게 4점이 놓여있는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항상 180이 된다고 성립하는 겁니다. 됐니?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원 그렸어요. 반대로 얘기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해줬어요. 이렇게 점 찍었어요. 각도 그려. 사각형 그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을 조사했더니 여기 있는 각이 120도야. 그럼 이 각 몇 도예요? 그러면 60도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사각형을 그렸어요. 좀 전과 비슷한 사각형. 이렇게. 여기 있는 각이 120도야. 여기 있는 각은 60도야? 그럼 여기 있는 4점은 이렇게 한 원 위에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내접상의 성질에 따라서.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180이지만 나머지 두 개에서 더해서 180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사각형인데? 사각형 내각이 총합은 360이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해서 180이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얘네 둘이 더해도 180이 되겠죠. 한쪽의 대각의 합이 180이면 나머지 대각의 합은 무조건 18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원 위에 4점이 놓이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 있는 각이 120도예요. 그럼 여기 있는 각은 60도겠죠. 이유는 내접하는 사각형에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18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각은 몇 도가 돼요? 이것도 120이네.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서로 같네. 이게 우연일치일까? 이게 우연일치가 아니겠죠. 적당히 숫자 맞춰놓고 저렇게 선생님 예를 든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각을 내가 만약 x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각을 y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각을 z라고 합시다. x와 y를 더하면 좀 전에 말한 대로 180도가 돼요. 그리고 y와 z를 더해도 이렇게 평각인 180이 나오겠죠. 따라서 x와 z는 같을 수밖에 없는 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도와 이 각도는 서로 같다고. 그럼 바깥에 원을 지어볼까요? 이렇게 원 지었어요. 그럼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한 외곽의 크기와 내각이 바라보는 대각, 그 얘를 뭐라 부르냐면 이 외곽에 내대각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한 외곽에 내각이 바라보는 대각, 내대각. 한 외곽의 크기와 내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뜻은 실제로 이 사각형은 한 원 위에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럼 한 원 위에 그려지는 조건점이 3개를 배운 겁니다. 어떻게 3개를 배웠죠? 한 선분을 바라보는 같은 방향에 놓여있는 두 개가 크기가 서로 같다는 뜻은 얘네가 결론은 원주각이 되므로 이렇게 한 원이 있게 되고, 어떤 사각형을 그렸는데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이 되네? 그럼 얘네들은 한 원위에 그려지는 거고, 어떤 사각형을 그려놨더니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외곽, 바라보는 대각의 외곽과 바라보는 대각의 내각이 서로 같아지게 되면 얘네 이 4점은 한 원 위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3가지 성질을 좀 배우신 겁니다. 네, 이런 문제. 뭐 어려울 게 없죠? 여기는 당연히 70이 될 테고 여기는 93이 될 테고. 내접 사각형일 때입니다. 내접할 때야. 내접하지 않으면 저런 건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들. 161번. 자, 이래요. 그럼 여기 있는 이게 x와 y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x부터 먼저 구할 수 있어요. x는 요 삼각형에서 구해지죠. 이렇게 30, 25, x 그게 180 삼각형이니까요. 그럼 x의 크기는 180에서 55를 뺀 값이니까 125도. 이게 125도면 이 각은 합쳐서 180이 돼야 되니까 얘는 55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도 그렇죠. 뭐 이런 문제 하나 해볼까요? 169번 문제. 내접 사각형 있죠? ABCD라는 내접 사각형. 그러면 여기 있는 한 내각의 크기와 그 내각이 바라보는 대각의 외곽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래서 x 플러스 50은 100도랑 같다. 따라서 x는 50도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문제 바꿔놓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z를 구하시오. 그럼 z의 크기는 똑같이 50도가 되는 거죠. 같은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 똑같은 원주각이니까요. 그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전에 설명했던 그거죠. 내각의 합이 180이 되면 사각형이 내접하게 된다. 원의 안에 내부에서 접하게 된다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지금은 내접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죠. 뭐 이런 것들. 이 내점이 한 원 위에 놓입니까? 라는 뜻은 내접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115와 65를 더하면 정확히 180이 되죠. 네, 저 내점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맞군요. 근데 173번은 아니죠. 100도와 마주보는 70을 합치면 170도. 합쳐서 18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점은 한 원 위에 그릴 수 없고 저 내점의 결론은 원에 내접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지. 자, 여기도 뭐 워낙 기초적인 문제라 어렵게 전혀 없죠. 가객수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거 그냥 무턱대고 풀면 안 된다. 사실 무턱대고 풀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야. 만약 문제가 저기 있는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란 말이 있으면 이런 전제가 붙어 있으면 얘네들이 합쳐서 180이니까 당연히 x는 120이지 이렇게 푸는 거겠지. 혹은 저기는 ABCD라는 네 점이 ABCD가 원 위에 있을 때 이런 말이 붙으면 이 네 점이 이렇게 한 원 위에 있다는 뜻이니까 얘가 전적으로 내접 사각형이 되겠죠. 그럼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180. 그렇게 풀면 되는데 지금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한다는 말이 없어요. 문제를 보면 그냥 x를 구하시라고 돼 있지 내접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왜 내접 사각형 성질을 문제 풀 수 있냐면 얘랑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한 내각과 마주보는 대각의 외곽의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 뜻은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게 성립하던 내접사각형 이 각과 이 각은 마주보는 대각의 외곽과 얘가 서로 같아진다는 뜻은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게 된다. 그럼 따라서 얘네들의 합은 180이 돼야 되니 x는 120이 된다. 이렇게 순차별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냥 대충 그냥 배우는 단원이 그러니까 뭐 무조건 마주보면 180이지 뭐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유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죠. 네, 182번 문제 또 이게 원이 그려져 있어 재미가 없고 183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이런 문제도 나오면 사실은 순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사각형인데 왜 이 각과 왜 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돼 있지? 이를 신경 쓰세요. 왜 얘네들이 왜 같다고 돼 있지? 만약 쟤네들이 같다면 이걸 고민한 거죠. 쟤네들이 같다면 같다고 돼 있으니까 이건 어떤 의미지? 이런 의미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이런 의미지 않을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각 A와 이쪽에 있는 이 사각형의 외곽 크기가 서로 같다는 뜻은 이 네 점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혹은 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180 얘랑 더해도 180 결론은 이 외곽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는 뜻은 저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다가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 35도라는 각은
호 AB를 끼고 있는 원주각이죠. 내가 구한 X가 같은 호 AB를 끼고 있는 원주각이에요. 따라서 X는 35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괜찮겠어요? 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까지 하면 이제 단원은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마지막 단원일 겁니다. 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접선이 뭔지는 알죠?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이게 접선이에요. 이 점이 접점. 그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반지름을 그으면 그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 관계가 성립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원의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을 그어봤어요. 그 여기는 점 A가 접점이죠. 근데 그 접점에서 이 접점은 실제로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저 점 말고 다른 점 하나를 잡고 걔를 이렇게 연결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당연히 현이 되죠. 원 위에 두 점 연결한 선분, 현이 돼요. 그럼 그때 발생했던 이 각 이 각을 이 각을 한글로 표현하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접선과 현이 만나서 이루어진 각이라 말할 수 있는데 간단히 줄였으면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는 그 이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 혹은 그 현의 양 끝점으로 이루어진 원주각의 크기와 서로 같아집니다. 얘네들이 같은 각이에요. 밑에 설명돼 있긴 한데 그림 너무 조그매서. 그럼 왜 같죠? 외가짜로 설명하는 겁니다. 왜 같죠? 그게? 자, 접선이에요. 여기가 접점이고 여기 원의 중심이고 우리가 아까 하려고 했던 거는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와 얘가 왜 같냐는 걸 설명하는 거인 겁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으로 이루어진 이 원주각과 서로 같다. 이게 왜 성립하냐면 원의 중심이 필요해요. 원의 중심 여기쯤. 원의 중심을 지나며 이렇게 지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름의 끝점을 이쪽으로 이렇게 모아봤어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각의 크기가 몇 도죠? 90도죠. 왜죠? 지름의 양 끝점을
원의 한 점으로 모아서 원주각을 만들면 그 원주각 크기는 아까 중심각의 180도인 절반인 90이 된다고 오늘 이제 수업 초반에 배우셨죠. 그렇지? 근데 그 90도에 요 위쪽에 놓여 있는 각을 내가 A라고 하고 그 아래쪽에 놓여 있는 각을 B라고 합시다. 예를 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말해 본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라는 각과 같은 각이 여기서 발생해요. 요쪽 코를 바라보는 원주각의 각이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거 이해되세요? 이런 거요. 이렇게 이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 이 A, 그럼 그 호를 바라보는 또 다른 원주각도 A가 되는 거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 아까 말하려고 했었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 각이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 각은 이렇게가 몇 도죠? 90도 아닌가요? 이 내용이거든. 원 있고 접선 있고 이렇게 접선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반지름을 그었잖아. 이게 지름이었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90도겠지. 그 내용을 말하는 거야. 근데 위에서 보면 A와 B를 더해서 90도가 됐었죠. 그럼 여기도 A와 어떤 각을 더해서 90도가 되려면 이 각이 B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B인데 얘도 B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 성립하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이 만들어진 이 각의 크기와 서로 같다는 게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증명 이해되십니까? 자, 그 내용만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고요. 문제만 보시면 됩니다. X의 각 크기를 구하랍니다. 접선과 이렇게죠. 현 AC가 만나 생긴 각이 70도예요. 그럼 그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 각 B와 서로 같은 각, 따라서 X는 70도 이렇게 만들어지죠. 괜찮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이런 문제들은 약간 페이크죠. X를 구하는 문제인데 사실 20도는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각을 준 겁니다. 헷갈리게 하려고. 접선과 현이 이루는 이 43도는 그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 혹은 그 현을 끼고 있는 원주각과 같은 각이 된다. 그래서 X는 43도이다. 20도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문제가 좀 더 이거 대단할 게 없는 게 이게 대단할 게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 X를 구하라는데 딱 보니 뭐예요? 호 CA를 끼고 있는 중심각이잖아. 그럼 호 CA를 끼고 있는 중심각을 알고 싶으면 호 CA를 끼고 있는 원주각을 알면 돼. 호 CA를 끼고 있는 원주각. 이 각의 크기를 안다면이죠. 얘를 안다면 X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X면 여기 있는 각은 2분의 1X가 될 테니까. 안 그래? 저 X의 절반이잖아. 2분의 1X. 근데 그리고 보니까 이게 성립하죠. 접선과 현이 만나 생긴 이 각이 70도거든요. 그 70도는 그 현으로 이루어진 원주각 2분의 1X랑 같은 각이 되네요. 2분의 1X는 70. 따라서 X는 저희 중심각은 140도가 된다. 그럼 이렇게 봐도 되고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70. 그럼 이 각도 70. 이게 70, 중심각 140.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순서는 보는 순서 크게 중요하진 것 같지 않으니까요. 이쪽 페이지는 다 그런 식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도록 하시고. 자, 이런 문제들 200번.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X를 구하는 문제요. 요거 조금 신경 쓰여요. 저 X는 어떻게 구하지? 이거는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접선과 현이 만나서 생긴 이 25도라는 각의 크기는 그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 이 각과 서로 같다.
됐나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오늘 아까 내가 한 거 중에 별표 친 게 있었잖아. 아까 우리 오늘 공부하면서 별표 친 게 있었어요. 뭐 있었나요? 별표 좀 찾아봐야 돼. 어? 우리 별표 중 하나 있었다니까? 아니 아까 그림 두 개 중에서 하나 별표 치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림 두 개 중에 두 번째 그림에 별표 치세요 하고 했던 거. 그게 뭐였나요? 지름의 양 끝점을 원에 있는 한 점으로 모으면 그때 만들어지는 원주각 크기는 90도가 된다. 그거 봐. 아까 분명히 배웠는데 막상 문제 적용하니까 빨리빨리 적용이 안 되잖아. 원의 지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분은 보통 흔히 나와 있다 보니까 별로 크게 신경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90도인 거야. 그리고 얘가 저절로 몇 도가 되죠? 65도가 되죠. 얘네들이 합쳐서 190이 돼야 되니까. 얘네들이 합쳐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이게 65도가 돼요. 그리고는 이제 이쪽에 있는 삼각형을 그리는 거죠. 요렇게. 여기가 X, 여기가 25도, 여기가 6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65도는 이 삼각형의 외곽이잖아. 저 한 외곽의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X 플러스 25도랑 같다. 따라서 X는 40도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해되실까요? 괜찮으십니까? 네. 자, 그렇고요. 근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기는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봐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이게 25도? 그럼 여기도 25도까지는 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봐요. 그럼 이 각도는 몇 도가 되죠? 50도. 그러면 이쪽 호 AT를 끼고 있는 원주각이 25도이므로 같은 호 AT를 끼고 있는 중심각은 거기에 2배가 된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죠? 직각삼각형. 이거 오늘 반지름이잖아. 접선과 수직으로 만날 테니까. 그치? 그럼 여기 90, 여기 50, 여기 몇 도? 40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네. 지금 어쨌든 뭐를 사용해야 되냐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 같다. 이걸 이용해야 되는 거죠. 네. 뭐 비슷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200번부터 204번, 200번과 204번의 차이가 뭐냐면 이 선이 있느냐, AT를 이은 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선을 그어서 문제를 좀 쉽게 풀었는지 아니면 보조선을 네가 그어서 문제를 좀 깊이 보란 얘기인지의 차이점이니까 거의 같은 유형의 문제를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단원으로 갑시다. 여기 두 원의 공통인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오늘 배운 내용, 지금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활용하는 문제죠. 그림이 좀 작아서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뭐 한 거지? 자, 이렇게 자, 이건 접선은 접선인데 왼쪽 원에도 접하고 오른쪽 원에도 접하는 흔히 말하는 공통접선이라고 불러요. 두 개 원에 같이 접하는 접선, 공통접선. 됐니? 그리고 그럼 현을 하나 그어볼 겁니다. 근데 여기가 접점일 테고 이 접점을 지나며 이
이쪽 원에서 이렇게 현을 그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쪽까지 그어봤어요. 이렇게 그어봤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잘 봐. 그렇게 되면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는 서로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국지각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각을 내가 만약 x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각도 x가 되는데 이제 왼쪽 원 보세요. 위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원. 여기 있는 이 각이라는 게 접선과 현으로 만들어진 각 아닌가요? 이 공통 접선과 이 빨간색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하는 현으로 이루어진 각이죠. 그럼 그 접선과 현으로 만들어진 각의 크기는 그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과 서로 같으니까 이 각이 x가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자, 이번에는 왼쪽 원에서는 이제 할 건 했으면 이제 오른쪽 원은 다시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이번엔 여기 있는 x를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에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이 바라보는 선을 잘 그려야 되는데. 네. 어허. 이렇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는 그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 얘랑 같은 거 이해되세요? 자, 그럼 잘 봐. 마지막이야. 이 각도 x고 이 각도 x네. 근데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x, 얘도 x. 그렇게 돼 있잖아, 그림이 지금.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무슨 각의 관계죠? 엇각이에요. 얘네들 엇갈려 있잖아, 각이. 이렇게 돼 있는 각이니까. 여기 x, 여기 x 이렇게 돼 있는 꼴이니까. Z자 모양으로 이렇게 내부에 만들어지는 엇각. 근데 엇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뜻은 무엇을 뜻하죠? 이 선문과 이 선문이 평행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선문이 누구냐면 얘예요. 얘랑 알고 보니 평행이란 거죠. 이 선문과 이 선문이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런 뜻을 말하죠. 이번에는 공통접선을 좀 전에는 접선을 기준으로 두 원이 서로 반대편에 놓이게 그렸다면 이번에는 같은 쪽에 놓이게 대략 보세요. 이 공통 접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원이 같은 방향에 놓이도록 이렇게 그렸어요. 그 이쪽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이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럼 두 개의 원이 각각 이 두 점에서 만나고 다시 이 두 점에서 만나죠. 그죠? 조그마한 원부터 보세요. 조그마한 원. 이 각의 크기라는 게 접선과 여기 현이 만나서 생긴 각의 크기죠. 접선과 현이 만나서 생긴 이 각이 여기에요. 이걸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각의 크기는 그 현이 이 현의 양 끝점을 원의 한 점으로 모아서 만들어진 이 각의 크기와 서로 같겠죠. 그런가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저 파란색 그려져 있는 큰 원 쪽으로 합시다. 접선과 이번에는 이 현이에요. 이 현. 이게 참 현인가요? 큰 원에 이 점과 이 점, 두 점 이어서 맞는 선분이니까 현이죠. 그럼 접선과 현이 만나 생긴 이 각의 크기는 그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과 같겠죠. 얘도 x인데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돼 있네. 얘도 x, 얘도 x. 그럼 얘네들이 관계는 평행. 그죠? 자, 책에 있는 내용 보세요. 지금처럼 공통 접선을 기준으로 두 원이 다른 방향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 각과 이 각 크기 같고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의 개념은 서로 같아지다 보니까 이 각과 이 각일 때는 억각의 관계로 이 선분과 이 선이 평행한 거고, 이 경우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서로 평행의 관계로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아진 거예요. 자, 그 내용으로 문제를 정리해 보시면 뭐 이런 겁니다.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대로 생각해 보면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억각의 관계로 서로 같아진다고. 그럼 여기는 45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각은 이게 50도면 여기도 50도. 이유는 얘랑 평행하니까 서로 억각 관계로. 그럼 이 각 y는 y랑 50이랑 45를 더하면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인 180이 된다. 그래서 y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이 문제도 네, 같은 구조로 접선과 현이 만나 생긴 이 각의 크기는 그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 그 현을 어디로 보냐면 작은 원에서는 이걸로 현을 본다면 x의 크기나 y의 크기나 서로 같은 각이 되는 거죠. 큰 원으로 본다면 여기가 현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큰 원으로 본다면 여기가 현이에요. 현과 접선이 만나 생긴 이 각의 크기는 그 현이 만들어진 원주각 65와 같다. y는 65랑 같다. 따라서 x, y가 모두 65도가 된다가 돼요. 괜찮으시죠? 네. 자, 과제는 일단 원 끝내고, 원 끝내오세요. 과제 노트는 다음 시간에 드려야 되겠네요. 원 끝내는 걸로 합시다. 과제는 수고들 많으셨어요.